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팩맨을 응용하여 동전 획득하기 게임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맨 게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팩맨이란 1980년 5월에 발매된 게임으로 2005년에 가장 성공한 아케이드 게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팩맨이 미로 안에서 고스트를 피해 모든 쿠키를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팩맨 게임은 구글에서 검색한 후에 쉽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팩맨이라고 검색을 하면 팩맨 30주년 또는 검색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게임을 위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르면 바로 팩맨 게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 노란 팩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쿠키를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고스트를 만나서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체험한 팩맨 게임을 응용을 해서 엔트리로 동전 획득하기 게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제작할 게임입니다. 선생님은 팩맨 대신에 이렇게 사람 얼굴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선생님은 화살표, 방향키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팩맨과는 다르게 미로에 부딪히거나 거미에 부딪혔을 때는 자동으로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획득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응용 게임에 사용된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팩맨 역할로는 선생님은 얼굴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쿠키 역할로는 동전 오브젝트를, 고스트 대신에 거미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역할 및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이 얼굴 오브젝트는 방향키로 조정을 하겠고요. 미로 또는 거미에 닿았을 때는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거미를 피해서 미로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동전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복제해서 미로 곳곳에 수많은 동전을 복제해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미로에 닿은 동전은 자동으로 사라지게끔 프로그램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동하면서 이 동전 오브젝트에 닿으면 동전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거미 오브젝트는 얼굴의 이동을 방해하며 미로를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번 게임에 사용할 변수는 총 2개가 있습니다. 동전수라는 변수와 획득 동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전수는 동전이 자신을 복제한 수를 스스로 계산해서 변수 안에 저장할 예정이고요. 획득 동전은 얼굴이 거미를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획득한 동전의 수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수와 획득 동전의 수가 일치할 경우, 즉 얼굴이 미로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획득할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한번 엔트리에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로 이동합니다. 먼저 작품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동전, 획득하기, 게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트리봇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할 텐데요. 선생님은 얼굴과 동전, 거미 오브젝트를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얼굴, 동전, 마지막으로 거미 오브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인데 배경이 없으면 약간 밋밋하겠죠. 사용된 오브젝트를 잠깐 보기 쉽게 좌우로 펼쳐 놓고요. 배경을 추가하겠습니다. 배경은 선생님은 우주 배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주 중에서도 세 번째 배경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브젝트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미로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미로는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새로 그리기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림판 상자를 약간 축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 그림판에 가득 들어가게끔 네모 상자를 만들 텐데요. 윤곽선의 굵기는 25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네모칸을 그려주고요. 여기 그림판에 맞도록 가득 차도록 네모 상자를 크기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미로가 들어가야겠죠? 이때는 직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윤곽선 굵기는 25, 윤곽선 색상은 그대로 검은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적당히 직선을 그려주고요. 이 직선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새로운 선이 복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선 3개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좋겠고요. 적당히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선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세로로는 총 4줄의 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넣기, 세 번째 줄, 그리고 다시 한번 붙여넣기, 마지막 4번째 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으면 역시나 방향키로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주면 좋습니다. 다 만들었다면 모양 추가하기. 모양 추가하기가 아니라 블록으로 이동한 다음에 저장하기 한 다음에 블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방금 만든 미로가 가장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아래쪽으로 우주 바로 위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오브젝트를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얼굴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15로 변경을 하겠고요. 처음 시작은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좌측 하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부분으로 이동했을 때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적당히 확인을 해보면 약 마이너스 205에서 마이너스 한 105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치를 움직이면서 시작하자마자 네, 빼기 205에서 빼기 1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던 걸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출발 지점과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오브젝트가 그냥 있으면 심심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얼굴을 바꿔줄 텐데요. 네,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에서 다음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런데 순식간에 바꾸면 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흐름에서 얼굴을 바꿀 때마다 0.3초씩 정도 기다렸다가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양이 보면 아픈, 웃는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아픈과 웃는 삭제해서 계속해서 놀란 표정과 웃는 표정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얼굴 오브젝트가 방향키로 위치를 바꿔주는 걸 할 텐데요. 네, 이때는 네, 시작 버튼을 가면 Q키를 눌렀을 때 네,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네, 이동 방향을 네, 위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위쪽으로 가야겠죠. 네, 위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은 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을 0으로 정하기를 넣어주겠습니다. 0도. 그럼 같은 방법으로 네, 복사해서 네, 아래쪽일 경우에는 0도가 아니라 180도가 되겠고요. 역시나 왼쪽일 경우에는 네, 왼쪽 화살표일 경우에는 180도가 아니라 270도가 되겠고 네, 오른쪽일 때는 네, 90도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키로는 방향만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 얼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네, 계속 반복하기 해서 이 얼굴 오브젝트는 이동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만큼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작하기를 누르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일 거고요. 선생님이 네, 화살표 키를 움직일 때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면 얼굴 표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 확인했듯이 네, 얼굴이 네, 방향키를 눌렀을 때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미로에 닿거나 또는 거미에 닿았을 때는 네, 다시 제자리로 이동하게끔 명령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네, 판단에 가서 네, 미로에 네, 새 오브젝트 네,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미로를 선생님 새 오브젝트 5번이라고 해놨네요. 네, 미로라고 바꿔줄 거고요. 네, 미로라고 바꾼 후에 다시 한번 가보면 만일 네, 미로에 닿았는가? 네,
미로에 닿았을 경우에는 원래 위치로 이동할 텐데요. 미로에 닿거나 또는 네, 닿았다면 처음 위치였던 네, 요 위치로 그대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복사한 걸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미로뿐만이 아니라 네, 거미에 닿았을 경우에도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네, 이거 네, 아래쪽으로 네, 미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네,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미에 닿았을 경우에도 네, 다시 처음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 오브젝트 네, 프로그래밍은 네,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네, 사용할 명령 블록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동전을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에 사용할 때는 먼저 변수를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변수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동전 수와 그리고 획득 동전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네,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네, 보이는 이 동전수 획득 동전 이 변수가 계속 보이면 네,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두 변수를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네, 사라지는 네, 모양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을 보이기를 했다가 지금도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기를 네, 15로 15만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로 곳곳에 네, 동전을 쭉 복제를 해서 쌓아둘 텐데요. 그걸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전을 여기 위치가 아니라 네, 여기 위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 텐데요. 동전을 여기 처음 시작하는 위치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위치가 약 네, 마이너스 네, 210에서 마이너스 한 110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바로 움직임에서 네. 빼기 210에서 빼기 110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네. 그러면 제대로 이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 네.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네, 빼기 110이 아니라 그냥 110으로 하겠습니다. 동전이 처음 위치로 잘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동전을 어떻게 일일이 다 배치를 하는지 네, 알려줄게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전부 다 하나씩 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네, 이걸 여기 첫 번째 줄에 총 22개의 동전을 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흐름에 가서 네, 22번 반복을 한 다음에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겠습니다. 복제본을 만들면서 우측으로 20만큼 이동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X좌표를 20만큼 바꾸기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복제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흐름에서 네, 한 0.01초 정도 한번 기다리기를 해볼게요. 네, 시간은 네, 여러분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순식간에 네, 동전이 자기 자신을 복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요. 네, 여기 첫 줄에만 복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로 가서도 다시 한번 쭉 복사하고 총 이렇게 미로에 따라서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를 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총 5번을 하도록 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5번
복제하는 걸 만들어주고 이 가로로 복제한 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가로로 할 때는 20만큼 바꿔주면 되겠지만 세로로는 약 한 마이너스 5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 복제를 하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했던 위치인 X좌표를 여기 사이에 바꾸기가 아니라 X 위치로 이동하기. 그래서 처음 위치인 마이너스 210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잘 복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쭉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격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쪽에 달라붙은 것 같아서 조금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리려면 마이너스 54가 아니라 55가 아니라 54 정도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제를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54가 아니라 조금 더 줄여볼게요. 빼기 52 정도로 한번 줄여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미러 중간에 잘 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동전이 하나씩 남는데요. 끝나고 나면 모양 보이기 한 걸 원본은 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다 하고 나서는 모양을 숨겨줄 거고요. 그리고 잘 보면 미로에 닿은 동전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미로를 직선으로만 했는데 세로로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복제본이 만들어지면 만약 미로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동전은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복제된 동전이 미로에 닿았는가? 미로에 닿았을 경우에는 이 복제본을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얼굴 오브젝트가 이 동전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만약에 얼굴에 닿았다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얼굴에 닿았는가를 가지고 온 후에 기다렸다가 만약에 얼굴이 닿고 나면 역시나 이 복제본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동전 오브젝트의 명령 블록은 거의 끝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두 가지 변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동전 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복제본을 만들 때마다 동전 수만큼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가서 복제본을 만들 때마다 여기 사이에 동전 수에 1만큼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복제본이 삭제되면 삭제될 때마다 동전 수에다가 마이너스 1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전 수에다가 빼기 1만큼. 그리고 우리는 얼굴이 동전을 닿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때는 획득 동전. 획득 동전에 1만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전 오브젝트의 프로그래밍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거미 오브젝트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볼 텐데요. 거미는 한 마리만 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한 2마리 정도를 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하나를 하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이 거미도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20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여기에 거미를 하나, 그리고 이쪽에 거미를 하나를 둬서, 네, 상단에 있는 거미는 이렇게 좌우로, 네,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미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20으로 정하고, 아까 우리 동전을 했을 때 처음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10, y는 210이었죠. 그래서 이것처럼 그대로, 네, 동전 위치와 똑같이, 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움직임에 가서 x는 마이너스 210, 네, y는 네, 110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반복하기 명령어를 사용해서 네, 이 위치를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할 텐데요. 이때 이동할 때는 움직이는 모양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2초 동안 움직이는 걸로 네, 2초 동안 x, y 위치로 이동하기 2초면 너무 빠르니까 3초 정도로 해줄 거고요. 처음에는 이쪽 위치는 x가 마이너스 210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10이 될 거예요. x는 210, 네, y 값은 변함없이 110으로 할 거고요. 다시 한번 3초가 아니라 네, 3초 동안 원래 위치인 마이너스 210 위치로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작하기를 누르면 거미가 이렇게 위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네,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미를 네,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때 이걸 복제하기 위해서는 네, 복제를 한 다음에 복사했던 게 그대로 거미 1로 이렇게 나왔죠? 이 거미는 이쪽에서부터 위치할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10이 아니라 더하기 210으로 할 거고요. 위치는 그대로인데 위아래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음에 이동하면 y 값이 네, 마이너스 110이 될 거고요. 다시 원래 위치로 가려면 네, x 값은 210에서 1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위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옆에서는 이렇게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미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한 가지 변경할 게 있어요. 네, 우리 아까 얼굴에서 거미에 닿았을 때 위치로 이동하기로 했었죠. 거미뿐만이 아니라 거미 1에 닿았을 때도 네,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끔 명령어를 수정하겠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명령 블럭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뭔가 아쉬운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 동전이 네, 생기고 있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동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뭔가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안내 문자도 좀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이 동전이 나오거나 또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에는 이 오브젝트가 잠깐 멈췄다가 네, 동전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시작하도록 네,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네,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네, 글상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글상자 내용은 네, 안내 메시지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네, 이 안내 메시지 오브젝트가 시작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모양이 보였다가 네, 게임이 시작하면 모양을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글상자에서 네, 게임 준비 중 이라고 글을 쓴 다음에 한 3초 정도 기다릴 거예요. 네, 3초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걸 시간을 세보니까 동전이 다 만들어지는데 약 5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복사를 한 다음에 게임 준비 중이 아니라 영어로 ready 라고 한 다음에 1초 기다리고 다시 네,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고! 라고 한다면 3초 동안 게임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디 한 다음에 1초 동안 고 하고 나면 총 5초 동안 네, 안내 멘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 멘트가 다 나오고 나면 네, 모양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게임이 종료됐을 때 게임이 종료되었다는 메시지까지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게임이 종료되는 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자료에서 이 변수 두 가지 획득 동전과 동전 수가 동일하면 네, 경기가 끝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흐름에서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네, 판단해서 같을 때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동전 수의 값과 획득 동전의 값이 같을 때 경기가 끝났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 클리어, 네, 경기가 끝났다고 알려주고요. 선생님이 네, 경기 끝이라고 한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추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하면 경기가 끝나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코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빠뜨린 거는 여기 5초 동안 네, 이 세 가지 명령 코드가 네,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얼굴에 가서도요.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5초 동안 쉬도록 여기에다가 네, 5초 기다리기를 넣어줄 거고요. 역시나 거미에서도 네, 5초 동안 기다려주기를 넣을 거고요. 네, 바꾼 다음에 5초를 기다릴 거예요. 네, 거미 1도 자신의 모양을 다 바꾼 다음에 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네, 원하는 대로 잘 되는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한 다음에 시작하기. 게임 준비 중. 레디 고 됐어요. 네, 이렇게 잘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부딪히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네, 모든 동전을 잘 획득을 하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네, 이번엔 한번 네, 모든 동전을 다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동전을 다 획득을 했는데 네, 멈췄는데 네,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리어 게임 끝이라는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네, 여기 모양을 숨겨놓고 네, 메시지 보이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생김새에 가서 다시 한번 네, 모양 보이기를 한 다음에 경기 끝이라고 메시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모든 동전을 이렇게 획득을 하고요. 네, 거미가 상당히 빠르네요. 네. 오. 네, 모든 동전을 획득하면 경기 끝이라고 네, 메시지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선생님과 함께 팩맨을 응용해서 동전 획득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 때는 선생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게임을 변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만든 오브젝트 대신에 미로나 캐릭터를 변형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선생님은 1단계의 게임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게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장면 기능을 활용해서 1단계를 해결했을 때는 2단계로 넘어가는 게임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변수에서 점수를 추가하여 검이나 미로에 부딪혔을 때는 점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좋겠고요. 또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오브젝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팩맨 게임을 응용하여 게임 만드는 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엔트리로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